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을 먼저 나눌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지속되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난주는 글로벌 증시에 안정감을 가져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들을 다 보여줬어요. 예, 금리 상승,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뒤로 밀려지는 이런 형태가 계속, 늘어지고 있고요.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 지표들이 졸치 보고서라든가, 관련된 여러 펀더멘털 지표들이 별로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졸지 보고서도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좀 많이 좀 줄었고,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제조업은 전 세계적으로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미국 역시도 그 큰 부진의 흐름 속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경우도 좋게는 나왔습니다만 이거 자체가 신뢰성이 있는 지표라고 보기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계속 좀 안정감을 불러일으키고는 있는데 사실 좀 상당히 좀 지루한 흐름이라고 좀 여겨도 될 정도로 네. 큰 폭의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없는 이런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앞으로의 흐름을 전개해 본다면 이번 주 장세 같은 경우에 20일에 있을 제닛 옐런 의장의 연설도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특별한 힌트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더불어서 22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고요. 여기서는 또 부양책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흐름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고 외신들도 보고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여기에서 컨센서스 형성을 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뼈가 없는 듯한 이런 기사들 내용들이 이제 좀 후행성으로 증시가 올랐다라는 식,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려가 줄어들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뒤로 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식의 다 내용인데요. 로이터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전 세계에서 메이저 증시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5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5일, 그러니까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 이슈가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박스권을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오를 때마다 약간 좀 위험자산 선호 센치가 겹쳐지면서 증시 상승을 좀 밀어 올려주는 듯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유로존에서도 이제 부양책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슈에서 제 일본 이슈도 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 지수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 S&P 500 지수도 한 3주 정도 계속 올랐고요. 홍콩 그리고 코스피가 같은 경우도 3주 주봉 자체가 다 양봉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 음봉, 양봉 이런 식으로 조금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루드 오일 상승으로 인해서 WTI라든가 사우디, 아랍권에 있는 오페크 국가들 관련된 증시들이 상당히 좀 계속 올랐다. 이제 타다울 올시어 인덱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지수인데 이게 0.8%, 카타르 같은 경우도 0.2%, 쿠웨이트 오만 이런 데도 0.3%씩 올랐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개장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증시 흐름이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를 좀 바라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 성장률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전체적인 어떤 증시 판도를 흔드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흐름 자체 견조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3주 연속으로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단기적인 이제 조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상승 추세를 거스를 정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선진국 증시 조금 계속 견조하게 가는 가운데에서 이머징 쪽, 자금 쪽으로 그쪽 유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해서 이머징 쪽의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조정 또한
선진국 대비해서는 약간 좀 거칠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머징 통화지수입니다.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V턴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얼마든지 뭐 조정은 조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금리 인상이 연기가 되는 이러한 그림들을 가져가게 되면 이머징 쪽으로 다시 자금이 어느 정도는 수혈이 되면서 우리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의 절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측면. 여기서 아직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반등한 폭 자체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따라잡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조종시 매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조정은 보다는 뭐 해봐야 하루 이틀 정도의 시장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놔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3주간 연속 주간 단위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조금 소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데 의견이 조금 더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좀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어서 글로벌 경기의 어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다시 한번 정화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일본의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어떤 양적 완화에 대한 추가 기대감, 이 부분은 뭐 40%를 최근에 웃도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반대로 좀 아수다로 일본 재무상 발표는 뭐 당분간 뭐 그런 계획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밖의 얘기가 나왔어요. 예, 일본 경제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경제를 평가를 해봤을 때 일본 경제 자체가 조금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방적인 엔화 약세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24엔, 그러니까 달러円기준으로 해서 124엔을 뚫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120엔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따가도 한번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추가 부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측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딘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그동안 일본에서 추가 부양이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가져갔던 그 원인이 바로 지표잖아요. 그동안에 뭐 생산 지표라던가 제조업 지표가 특히나 안 좋으면서 뭐 관련해서 뭐 중국 경기가 둔화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사실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쪽 관료 쪽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원인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다라는 측면, 이런 건 전 세계적인 공통입니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자체가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30%에서 40% 정도까지 이렇게 높여 잡기는 했습니다만,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NHK를 통해서 본 이 아소 장관의 재무상의 이제 내용 자체는 더 이상 양적 완화가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춰서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인 구로다 총재까지도 지금 일본 경제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좀 옐런이 얘기하는 거랑 좀 비스무리하게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자체가 8월 달에 너무 부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도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1%가 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2% 목표치를 맞춰가기에는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의 어떤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그동안 이제 많은 약세였던 일본의 어떤 엔화가 다시 강세로 좀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이제 엔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강해지면서 엔화가 당연히 강세로 이제 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 약세가 좀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124엔, 5엔대에서 다시 120엔대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국내 이제 엔화 매출이 많은 엔터 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쫓아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환율 관련해서는 돈의 가격에 있어서 120일 이동평균선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20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깨고 내려가면 웬만해서는 통화가 단기간에 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하회되어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기서 119엔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화 대비해서도 한 20%, 30% 항상 약세돼 있던 이런 통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상해지지 않고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일본 경제 또한 지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계속 확인하고 있고 더 이상 추가 양적 완화가 필요 없어 보인다라는 뭐 일본 내부의 이런 시각들이 이제 컨센서스로 형성을 하게 되면 적어도 엔화가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 어느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국내 엔터 산업에 있어서 뭐 몇 개 떠오르는 지금 딱 보시면서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에서 적당히 지금 기간 조정을 계속 옆으로 기었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딱 두 군데를 생각을 하시는데 SM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른 회사보다는 지금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저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수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엔화 강세로 갔을 때는 SM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진짜 좀 관심을 크게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일본의 엔화 흐름에 따라서 우리 수출주라던가 그리고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강하지 못했던 미디어 관련 그리고 특히나 엔터 관련 종목들 미리 좀 선별해 두셨다가 꾸준히 엔화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송금증권 소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